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계속해서 짓눌리는 시장의 마음도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후장 전략을 통해서 또 극복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금리, 전쟁, 설상가상입니다. 치솟는 미국의 국채금리, 점점 고조되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다시 한번 파월의 애매한 발언까지 시장에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처방해 주신 그 빨간 연고가 생각나는 하루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저는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자가 급증한 넷플릭스의 급등과 또 TSMC발 훈풍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던 뉴욕 3대 지수는요. 테슬라의 급락으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던 중에 미국 시간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문이 공개되고 또 Q&A가 시작되자 요동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그동안 연준 위원들의 발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요. 비둘기적 발언과 매파적 발언이 섞인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요약하자면 11월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지만 향후 성장이나 인플레이션이 반등을 한다면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작되자 통화정책에 민감한 단기 채권 금리는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장기금리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결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갔고요. 장단기 금리의 역전폭은 1년여 만에 최소폭으로 줄어들었고 10년물 채권 금리는 4.99%까지 치솟으면서 5%대 턱밑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나 정작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오늘은 채권 금리가 아니었죠. 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전후해서 시리아의 미군 기지가 드론 공격에 표적이 되었고 또 이 해군 감정이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 3발과 드론을 요격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 후티와 같은 모든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을 노리면서 전선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요. ABC 뉴스는 이스라엘군이 준비되면 언제든 가자 지구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갖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베네수엘라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 완화 발표로 하락했던 국제 유가는 마이너스 2%대에서 플러스 2%대까지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금 선물 가격을 보시면 온스당 1986달러까지 올라가 3개월 내 최고가 근처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뉴욕 3대 지수는 확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3일 연속 하락하면서 2주 최저치로 주저앉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전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면요. 19만 8천 건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요. 전달 대비 2% 감소한 396만 채를 기록을 했고요. 기존 주택 판매의 경우에는 높은 모기지 금리로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매물 부족 현상으로 매매 중간값은 전년 대비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택시장이 침체라고 보기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자, 또한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는요. 전월보다 0.7% 하락한 104.6을 기록하면서 18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자, 컨퍼런스 보드 측은 내년 상반기에 얕은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는요. 제조업 지표에 의존하기 때문에 서비스업 비중이 큰 이러한 미국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미국의 장기채 금리 상승과 또 전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서 오늘도 국내 증시는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지수를 짓누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자, 반도체, 2차 전지 섹터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고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위시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방어에 나서는 특별한 섹터가 없는 가운데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과 금융업종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금일장은 외국인들의 수급은 한때 미국 IRA의 태양광 부분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부각받았던 하나솔루션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전쟁 관련주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섹터 보시면요.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GSE를 보시겠습니다. GSE와 한국석유가 단기 과열에서 해제되면서 시세를 주고 지금 현재는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음식료 섹터에서는 디딤 ENF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방산 관련 섹터 에이스테크와 휴니드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사방 6일 일정으로 사우디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관련주로 부각된 S&T 에너지가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꼬리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리 관련주로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제주은행이 갭을 띄우고 음봉으로 밀어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부각된 한국알코올이 시장에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특정 정치인 관련주로 동신건설이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꼬리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일성건설, 에이텍과 같은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금일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쟁 관련 섹터를 제외한다라면 제대로 된 테마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시장 하락 영향으로 테마 시장에 충분한 거래 대금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요. 어제 코스닥이 800선을 이탈한 데 이어서 오늘은 코스피까지 2400선을 완전히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무의미한 상황이지만 굳이 차트에서 의미를 찾는다라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지지라인이었던 2400선을 완전히 이탈한 2300선까지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 대응하셔야 될 듯 보입니다. 지수는 낙폭 과대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뿐 계좌를 역전할 정도의 상승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방송을 통해 드렸던 전략대로 중장기 포트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확보해 놓으셨던 분들이라면 현재 현금 비중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시고 시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불확실성들이 해소될 때까지 단기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또 관망하시라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최근 같은 시장이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 달달한 공략 섹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방산 관련주입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말라가는 가운데서도 전쟁 관련주들은 시세를 받고 있죠. 전쟁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관련주들은 꾸준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방산 관련주 어떤 포인트 챙겨갈까요? 네, 우리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또 전쟁 관련주들이 수급이 들어온다라면 또 전쟁 관련주들을 볼 수밖에 없죠. 자, 이탈 전쟁이 점점 더 격화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미군 기지가 드론 공격에 표적이 되었고 또 미 해군 함정이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 3발과 드론을 요격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죠.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 후티와 같은 모든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공격에 나섰고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군이 준비되면 언제든지 가자 지구 내부로 들어가겠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지상군이 또 언제든 투입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전일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 기대감으로 2%대 하락세를 나타내던 국제유가는 이탈 전쟁으로 그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다시 플러스 2%로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금성분은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자산시장 또한 전쟁 불안감을 계속해서 반영하는 중인데요. 중동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는 반이스라엘 시위가 격화가 되고 있고요. 프랑스의 경우는 테러 위협으로 14개 공항을 긴급 폐쇄하는 등 이탈 전쟁은 국지전 양상에서 점점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상당 부분의 무기를 소진한 상태이고요. 사용된 무기는 다시 보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국제정세 불안으로 국방력을 한층 더 신경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대 재래식 무기 생산 국가이자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산 관련주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탈 전쟁의 장기화 또는 확전 가능성을 배제하더라도 국내 방산주들에 대한 관심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무기를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방산 관련주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코츠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산 IT나 솔루션 관련 기업이죠. 전자, 항공기, 미사일 등 다양한 방위 사업에 쓰이는 모듈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방위산업 인베디드 솔루션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인베디드 시스템은 K2 전차나 장보고, 잠수함, 천군과 같은 무기에 적용이 되었고요. 동사의 그 주요 제품인 싱글보드 컴퓨터 같은 경우 열악한 환경에서도 구동이 가능한 방위 산업용 컴퓨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꾸준히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방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차트 보시면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로 앞전에 시세를 주고 조정 구간을 거친 다음 최근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매집의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동종목 앞에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윗꼬리가 달리고 있지만 신규 상장주들 상승 시에 상승 탄력이 좋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최근에 저항권을 돌파한 구간인 22,5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하단에 14,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차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산 관련주로 코츠 테크놀로지 받아보겠습니다. 목표가는 22,500원, 손절가는 14,500원 설정을 주셨는데요. 차분한 마음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위원님의 종목 AS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엑스게이트 먼저 보겠습니다. 양자 암호 관련주로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이고 3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던 종목이죠. 46% 넘는 수익을 챙겼는데 이 자리에서 기존 목표가였던 6,000원까지 재공략이 가능할까요? 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양자 암호 관련주로 계속해서 AS를 또 해드렸고 또 시장에서 소외됐을 때 다시 보고 상승했을 때 수익을 실현하자라고 꾸준히 지금 리서치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엑스게이트 차트 보시면요. 양자 암호 관련주로 대장주 두 종목을 꼽으라면 우리로와 엑스게이트를 볼 수가 있겠죠. 시장이 오늘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음에도 동종목은 양봉을 켜내고 윗꼬리가 달리고 수익 구간을 만들어줬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근에는 4,500원 지지라인을 확인하시면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매수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양자암호 관련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동종목 지속해서 4,500원 지지라인 보시면서 매수 관점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엑스게이트 단기간에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가격 전략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4,500원 지지라인 체크하면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볼게요. 자, 다음 종목도 함께 볼까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 종목 전략 제시 이후에 하루 만에 15% 넘는 수익권인데요.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선 추세를 타고 아직 추세를 이탈하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시장 추세를 이탈하고 흘러내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사는 스마트카 자율주행 원천 개별 보유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글로벌 완성 업체에 대해서 수출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이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종목 목표가 4,500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최근의 시장은 윗꼬리가 달리지 않는 종목들보다 달리는 종목이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줄 때 일부라도 챙기고 수익을 챙긴 만큼 아래에서 다시 재매수 관점 유효하고요. 차트를 보신다라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장기 입평 3,1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추세는 이탈하지 않고 아직 상방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3,100원 지지라인 확인하시면서 매수 관점 유효하다. 그리고 상방으로 시세를 준다라면 제가 목표가는 4,150원을 제시를 해드렸지만 최근에는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시장이죠. 그래서 3,700원 라인에서 일부라도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을 줄 때는 일부는 챙기고 지지라인을 3,1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재매수도 가능하고 목표가까지 홀딩하면서 수익 극대화 해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 이번 한 주 상당히 힘들었는데 위원님 덕분에 그래도 달달했습니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